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플로우펄슨 막근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지노를 갈 때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어, 본인의 목적에 맞춘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가겠다라는 명확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지만 카지노 게임을 좀 더 즐겁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지노 게임을 단순하게 게임을 참여하고 내가 직접 카지노가 있는 도시에 가서 그 관광을 하고 카지노를 체험하고 칩스를 만지고 카드도 만져보고 베팅도 해보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그 여행과 레저를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냥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즐길 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적정 체험 금액을 설정하고 본인이 설정한 책정 금액을 명확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돈을 땄다 또는 따야만 한다 그런 목적의식이 아니라 국내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카지노 게임을 내가 체험해보고 또 재미를 느껴보고 베팅도 해보고 거기서 즐거움에 대한 대가로서 내 비용을 지불한다. 이 정도의 마인드를 처음에 설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어차피 비용 쓰고 체험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돈을 잃고 나면 그 순간에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승부욕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원, 3, 40만 원을 게임에 참여한다고 결심하고 가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출금 받아서 많은 돈을 루징하기도 하고 빌려서 루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그번 트립이 끝나고 나면 저 한 세네 달 동안 땅만 보고 일만 하면서 사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게임을 잘 모를 때 그냥 가서 승부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뭐 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초보자의 행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후딱 200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이 돼버렸는데 너무 빨리 된 거지. 원래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좀 더 게임을 해요. 좀 더 게임을 하다 보면 뭐 그게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불어나는 게 아니라 금방 또 어느새 1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50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마인드는 내가 200만 원이 본전이고 200만 원에서 50만 원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일어나지 못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또 계속 하다 보면 돈을 잃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땄었잖아 그 기억에 또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승부욕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이미 멘탈이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결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마인드 컨트롤 중에 하나는 내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 그거 좀 너무 작을 수도 있고, 어차피 외국 나가서 게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고 책정을 해볼게요. 50만원 가져가서 내가 그 금액을 많이 땄을 때는 어떤 마인드고, 내가 만약에 올인됐을 때 내가 어떤 마인드일까? 한번 미리 여행 가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진짜 올인이 됐다. 그러면, 아, 진짜 어떤 마음이겠다. 생돈 50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 스스로의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땄을 때는 내가 50만 원을 땄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걸 생각해보고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 혼자의 그 시뮬레이션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카지노에서 또 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가서 스탑오버를 하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중에서 이게 좀 위험한데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 요건 요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행을 가고 그리고 또 여행지에서 그런 걸 맞닥뜨리면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클라이언트한테 예를 들어 갈 때 보면은 미팅 가기 전에 내가 보고할 게 뭔데 그 클라이언트가 물어볼 질문들이 뭐뭐뭐뭐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으로 대처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은 뭐고 그 다음 질문은 뭐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질문에 바로바로 대처하면 내 스스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카지노의 또 다른 재미는 내가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돈이 얼만큼 잃었을 때는 난 어떻게 해야지 그 순간에 딱 와서 진짜 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움직였을 때 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땄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야, 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땄을 때 또 내가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저는 카지노의 또 다른 그 매력은 내가 미리 계획해놓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그것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지노에 갈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하나의 재밌는 건 뭐냐면 카지노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골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골프 친구들끼리 가서 치고 나면 뭐 밥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골프 몇 번을 해서 뭐 티샷 했는데 오비가 났다 뭐 그런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 기억이 남아있는 거니까. 근데 카지노 게임도 되게 재밌는 건 카지노 게임을 쪼르륵 앉아서 같이 하던 서로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하던 어찌됐든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본인들이 기억이 남는 인상 깊었던 그런 게임들이 꼭 있어요. 그 게임에서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그 게임만 참여하고 배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 속에 머리에 있는 것들을 같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카지노의 또 큰 재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드린 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어쨌든 마음가짐을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내가 만약에 게임 체험만의 어차피 재미를 목적으로 둔다면 그냥 편하게 재밌는 놀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내가 비용이 어떻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정말 컨트롤이 안 되겠다,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내가 돈을 인출을 하거나 돈을 쓸 수 없도록 카드를 지인에게 맡겨둔다거나 손발을 묶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의 극단의 조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지노 갈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 아니면은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가서 따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카지노를 간다면 또는 내가 처음 카지노를 가지만 반드시 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따서 오겠다. 단돈 1원도 따서 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전략과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내가 어떤 마인드로 진행할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카지노를 방문하는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전략 방법은 아마도 배팅에 대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팅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카지노에는 수많은 배팅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써봤던 그런 시스템 배팅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그 큰 이유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수학적 통계이고 우리가 발생하는 내가 앉아있는 이 스팟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통계학적 수치적 통계라는 거죠. 수치적 통계학적 확률이라는 거죠. 수학적 확률과 통계학적 확률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갭 때문에 아마 시스템 배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봐도 알 수 있듯이 뭐 마틴게이 법칙, 더블 법칙, 뭐 홍콩 크루즈 법칙 같은 그런 배팅 법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승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노하우와 그 배팅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